자, 2025 시즌 키움 히어로즈의 프리뷰입니다. 먼저 코칭 스텝 거의 뭐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찬원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고 불펜 코치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2군 투수 코치 오주원, 타격 코치가 김태완, 그다음에 배터리 김동훈 코치, 내야 수비는 전 장영석 선수, 그다음에 작전주로 박준택 코치, 계약 만료 마정길, 최종국 코치, 이 두 코치는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자, 김혜성 선수가 LA 다저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3+2년 1250만 달러, 최대 2200만 달러입니다. 자, 이제 여기를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강진성 SSG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강진성 선수는 NC에서 두산, SSG, 키움 계속해서 이 친구에 대한 팀마다 니즈가 있죠. 그래서 계속 선수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그 해당 선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우석 선수는 투수입니다. NC에서 좀 괜찮았던 그런 선수입니다. 김동엽 선수 외야수입니다. 장필준, 오선진 공통점이 있죠. 이우석 선수 정도 빼고는 한때 주전으로 그 팀에서 가능성 있게 뛰었던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전 소속팀에서 간당간당 했던 선수들이 방출을 당했는데 그 선수들을 갖다가 아주 효율적으로 영입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팀 자체가 젊은 선수들 위주의 팀이다 보니까 효율성까지 겸비한 경험 있는 선수들 위주로 영입을 했다. 세대교체 중에도 실전에서 활용 가능한 선수들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내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격수 자리가 픽스는 아니잖아요. 2루도 김혜성 선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오선진 선수는 어디를 갖다 내놔도 다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선수니까 저런 멀티플레이어를 뽑아놓은 거죠. 강진성 선수는 내야와 외야를 급할 때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역시 오른손으로 대타 옵션 충분히 가능한 선수고, 그리고 장필준 선수는 조금만 몸 상태가 괜찮으면 이 친구는 아직도 조금 터프하긴 하지만 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키움은 생각을 한 거죠. 무엇보다 여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효율성. 즉 키움이란 구단은 비싼 돈을 투자해갖고 네임드 선수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팀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가용한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배팅을 하는 팀이거든요. 가장 실적용에 적합한 선수들을 영입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윤정현 선수와 노은현 선수가 방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게 바로 여기입니다. 김수환, 김주형, 신준우. 저는 이 선수들이 방출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주형 선수와 신준우 선수는 언제든지 유격수 옵션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김수환 선수 마찬가지로 오른손 대타감으로 조금만 좀 다듬으면 충분히 가능한 선수고 실제로 23년도 시즌 말미에 1루수 주전으로 꽤 나왔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싹 다 방출이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상우 선수의 트레이드 1라운드 4라운드 지명권에 10억이 포함이 됐습니다. 저는 이 트레이드를 보면서 사실 별로 안 놀랐습니다. 예정처럼 조상우가 아니면 대안이 없어서 미치고 팔딱 뛰는 팀이었으면 아무리 키움이라도 조상우 트레이드를 아마 좀 주저주저 했을 겁니다. 지금은 또 주승우라는 선수가 튀어나와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1라운드 4라운드 지명권 내놔, 거기에 돈 줘, 땡큐. 그리고 최주환 선수가 2+1년에 총액 12억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사실 작년 후반기의 퍼포먼스에 플러스 그동안 박병호 선수 이탈 이후에 딱히 주전 1루수가 없었는데 최주환 선수가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가치까지 인정이 된 단연 계약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제가 기뻤던 건 김재현 선수가 주전 포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간은 좀 깁니다만 6년에 10억,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 4억으로 해서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묵묵히 한자리에서 본인이 꾸준하게 노력하면 누군가는 인정해 준다라는 걸 우리 김재현 선수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말 많고 참 어마무시했죠. 좌완 정현우냐, 우완 정우주냐. 근데 여기에서 정우주가 나, 정현우가 나 이러고 이제 싸운다고요. 그게 야구 팬 여러분들의 재미이자 어떤 컨텐츠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해서 문제인 거지. 아니, 뚜껑을 열기 전에 얘가 낫다 싸우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감히 정답을 내려드릴게요. 정현우, 정우주 다 좋은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저 둘이 과연 누가 얼마나 빨리 1군에 적응을 하며 본인에게 적합한 롤을 맡아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는 거지, 이거 싸움밖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로젠버그 바로 갑니다. 템파 8라운드 전체 240번, 포심, 체인지업
슬라이더, 까따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까부 이렇게 던지고요. 야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체인지업 비중을 좀 많이 줄이고 슬라이더 커터로 좀 던지는 경향이 좀 많았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리그에서 우타자를 상대할 때 다시 체인지업을 꺼내 들 것이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타자들을 상대할 때 좌투수가 체인지업이나 이 스프릿 계열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친구가 체인지업 비중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이냐. 이거를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키움은 정말 오래간만에 외국인 선수 구성을 타자 2명으로 푸이그와 카데나스로 조합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정말 리그에서 야수 외국인 2명을 한 팀에서 동시에 볼 수 있게 됐다. 너무 매력적이다. 파트별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발 로젠버그, 하영민 말고는 픽스된 옵션이 없다. 두 번째, 루키 정현우의 선발 기회는 거의 확실하다. 세 번째, 외국인 투수 1명으로 가는 시즌이라 일단 선발진 구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현대야구에서는 더 게임이 늘어났는데 키움은 과감하게 외국인 타자 2를 기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선발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젠버그한테 20승 바래야 되나? 20승 해주면 좋죠. 근데 20승이 너무 어렵다고 치고 기본적으로 13승 이상 해줘야 그래도 경쟁이 될까 말까니까 키움이 일단 1선발 로젠버그는 미니멈 13승입니다. 다음, 갑자기 하영민 선수가 원투펀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영민 선수는 작년까지는 굉장히 부담이 없는 선수였는데 본인이 이제는 부담을 느껴야 될 겁니다. 순식간에 팀의 원투펀치가 돼버렸으니까. 세 번째, 김윤아. 작년에 생짜 루키인데 김윤아 선수가 김인범, 하영민 선수와 함께 가장 많이 로테이션을 돌았습니다. 그러면 김윤아까지 고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도 작년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떠오르는 선수가 저는 정현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성이 중요한 거죠. 지금 키움은 죄송합니다만 순서 따지고 뭐 할 때가 아니에요. 구성 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정현우 선수를 저는 왜 선발로 가능성을 보냐 하면 얘는 평균이 140대 중반이에요. 페스트볼이. 거기에 좌완이라면 또 거기에 팀이 키움이라면 안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제 예상은 개막하고 나서 바로 로테이션에 안 들어가더라도 한두 턴 돈 다음에는 분명히 로테이션을 빠른 시간 안에 야는 들어갈 거다. 그 다음에 김성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언론에 한 글자도 나온 적이 없는 김성기를 선발 후보로 뽑아놨냐 하면 야 하영민도 솔직히 풀타임 선발로 동계 너무너무 오래전 얘긴데 작년에 거의 풀타임으로 선발을 10년 만에 한번 뛰었어. 그러면 지금 하영민 선수 그렇지 로젠버그는 외국이니까 그렇다고 빼고 그러면 김윤아 고졸 2년차 정현우가 만약에 선발 돈다라고 한다면 진짜 고졸 생삥 그러면 적어도 너무 로테이션 경험이 없는 친구들로 채워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김성기가 아예 로테이션에 처음서부터 또 다시 들어가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부진하면 그 자리에 대체 선발로 들어가던 김성기의 선발로 돌아오는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김인범입니다. 이 친구가 작년에 생각외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선발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구속이 너무 느려요. 투심 134, 포심 136, 우투수가 이러면 섭섭해요. 근데 키움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분명히 김인범 선수도 선발 후보다. 자, 그 다음에 김동규, 전준표의 재도전 저 두 친구 다 작년에 선발 경험이 있었죠. 그러나 2024 시즌에 보여준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선발로 자리를 주기에는 제구가 너무 지네 맘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 친구들도 있다. 그리고 좌완 손영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선수들 중에 하영민 선수랑 평속이 거의 비슷합니다. 143점 중반대 왼손 투수인데 그리고 작년에 선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선발 파트 종합입니다. 키움이 워낙 유망주들에게 적극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팀이라서 어디서 어떤 친구가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단 정현우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만약에 정현우가 좋으면 정현우에게 의존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김윤아가 본격적으로 로테이션을 돌 가능성이 높은데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된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저는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근데 올해도 버텨내는지 보시자고요. 키움이니까. 조상우 이적으로 헐거워진 필승조. 그래서 주승우의 클로저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겁니다.
주승우가 본격적으로 클로저 시즌을 맞습니다. 근데 일단 주승우 선수는요, 저는 어느 정도 기대가 됩니다. 작년에 보여준 그 배짱이라면 올해는 분명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 다음에 이강준입니다. 이강준 노래들을 하잖아요. 다 좋은데 만약에 이강준이 1군에서 조금이라도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면 전 이해가 돼요. 근데 아직 이강준은 뚜껑을 다 연 선수가 아니에요. 진짜 뚜껑을 열리게 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일단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롯데에 있을 때 22, 30, 24 그래도 어느 정도 모습을 보였던 친구예요. 문제는 이게 퓨처스 기록이라는 겁니다. 1군 기록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모르긴 몰라도 팀 내부적으로 기대가 엄청날 겁니다. 실제로 이 친구 150을 쉽게 던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초반에 자리를 잡아준다면 필승조는 이 친구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왜 초반에 자리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냐 하면 키움이 작년에도 4월 달에 2위까지 치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불펜이 힘들어지고 부상자 막 나오면서 고꾸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장기 레이스는 투수진이 버티면 야수진의 부상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투수가 무너지잖아요. 그게 선발이든 불펜이든 버티기 힘들어요. 우리가 신나게 7점 내주면 뭐합니까? 투수 쪽에서 8점 9점 내줘버리는데. 주승우도 루키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강준도 1군 기록이 별로잖아요. 그래서 이 어리고 경험 없는 선수들이 불펜의 핵심으로 초반에 자리를 잡아줘야 감독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계산을. 그러면 김성민 선수가 작년에 불펜에 복귀를 해서 좌완 원포인트로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올해도 좌완 필승조 중심은 김성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변수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23시즌 55경기 평자 3.64 3승 3패 7홀드 키움의 프라이머리 세런맨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씩씩한 선수죠. 이 친구가 돌아옵니다. 투심 143, 포심 145, 까부, 슬라이더 체인지업. 진짜 때려 박는 스타일입니다. 야가 어떤 컨디션으로 오느냐가 정말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이강준하고 주승우가 초반을 버티면서 힘을 내고 있으면 중간에 김성진하고 좌완 이승호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룸이 상당히 늘어나는 겁니다. 키움은. 원종현 선수가 그래서 궁금합니다. 과연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오른손 타자 한두 명이라도 깔끔하게 처리해 줄 수 있으면은 초반에 좀 힘이 될 텐데. 그리고 장필준입니다. 장필준 선수가 한두 타자만 쏠쏠하게 잡아줘도 좋을 것이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클로저 주승우, 그리고 시즌 초반에 으쌰으쌰 힘내줘야 되는 기대주 이강준, 좌완 김성민. 여기까지는 시즌 초에 스타트하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필승 라인으로. 거기에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양념 역할을 해줘야 돼요. 최대한. 그러다가 이제 시즌 중반에 김성진이 그리고 이승호가 돌아온다? 그러면 상당히 힘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불펜의 키플레이어는 누구냐 하면 이강준이에요. 초반에 이강준이 어떻게 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 시즌 초반에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에 따라서 이 팀이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가 결정 날 겁니다. 투수 파트 종합. 투수진, 선발진, 불펜진 할 것 없이 솔직히 안개 속입니다. 더더군다나 외국인 선발 한 명으로 가기 때문에 선발진이. 그래서 저는 선발에서는 정현우, 불펜에서는 이강준, 이 두 명이 키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다. 저 둘이 잘 던져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느냐 아니면 픽스가 되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예상이 안 됩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LG가 이런 상태였다? 저는 암담하다고 평가했을 거예요. 야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빈자리 메우기, 유격수 픽스 숙제, 주전 포수 누구야? 그리고 송성문 중심으로 헤쳐모여. 최주환은 올 시즌에도 1루에서는 무조건 주전입니다. 그리고 이원석이 뭐 가끔 나온다? 강진성이 아르바이트 형식? 자, 문제는 2루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작년에 2루수로 출전했던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김혜성 119경기, 송성문 19경기, 고영우 10경기, 김태진, 김주영, 송지우, 김병희, 이승원. 김혜성의 공수주를 메울 수 있는 옵션은 없다. 적어도 50% 정도는 메우면 된다. 저는 그래서 고영우 가장 앞서 나가지 않겠느냐. 이 친구가 타격이 너무 적극적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들어갈 선수 많은데 과연 누가 앞서 나가고 누가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줄 것이냐. 유격수는 그럼 김태진이야? 그럼 유격수 출전 현황을 볼까요? 작년에 김태진, 김희집, 김주형, 김병희, 고영우, 이승원, 이재상.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 다 나올 수 있어요. 다 뛸 수 있어. 김희집이 여기서 뛰면 안 되죠. 그건 큰일 나죠. 사고 나는 거죠, 그건.
재밌는 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유격수, 이루수 누가 들어갈 거야를 고민하는 게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그리고 오선진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언급했던 고영우, 이재상, 김태진 완성도가 떨어지고 누군가가 큰 경기에서 마지막을 책임져야 될 때 정말 경험 있는 선수가 들어가서 거기를 멀티 백업으로 해준다. 그 역할을 오선진 선수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웃겨요. 포수 쪽이. 왜냐하면 보통 좋은 포수 한 명이 있기도 힘들어서 난리를 치는데 여기는 김동원, 김건희 저 어린 두 친구가 정말 앞서거니 뒤서거니입니다. 수비까지 똘똘한 김재현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포수 왕국 아니야? 대한민국의 그 어느 팀도 이렇게 훌륭한 20대 어린 포수를 2명을 보유한 팀은 없습니다. 단연코. 거기에 백업으로 김재현까지. 타격들도 다 가지고 있고 둘 다.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포수 쪽에서. 근데 여기는 포수 쪽이 아우토바냐. 나머지 유격수 2루수가 브레이크고. 대신 이런 거죠. 홈, 메이드, 1루 최주환 걱정 없어. 3루 이 남자. 그러니까 꼭지점은 메이드가 됐어. 요 가운데만 어떻게 하면 돼? 송성문은 이제 별로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이렇게 이제 대명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 뭐 이렇게. 저는 송성문은 올해 20-20 도전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야 볼게요. 올해 키움 내야는요.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아무것도 픽스된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 빼고 포수 1루 3루 빼고. 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센터니까. 내야에서. 다음 외야. 리그 최고의 외야진을 보유하게 된 시즌? 일단 푸이그, 카디네스, 이주영, 그림은 예술이야. 팀 공격 책임져야 돼. 제가 왜 리그 최고의 외야진이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저렇게 될 수도 있다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은 그림은 좋아요. 카디네스, 푸이그, 뭐 이주영 그림은 좋은데 만약에 얘네들이 부상당한다? 그러면 백업으로 나가는 애들이 임병욱, 이용규, 변상권이면 전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제가 언급한 백업 선수들이 주전이면 안 되죠. 공격이 약할까봐 외제 둘을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얘네가 약한가? 외야가? 어쨌든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컴백 푸이그 22시즌보다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에 타율이 어떨지 궁금하다. 저는 타율 홈런이 22시즌만큼만 돼도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카데나스는 물음표다. 근데 삼성에서 7경기는 임팩트 예술이었어요. 7경기에서 333 홈런 2개. 의학적으로는 괜찮다는데 지가 아프대잖아. 근데 작년에 7경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만약에 에버리지로 개런티가 된다면 푸이그보다 얘가 더 무섭죠 오히려. 자, 그 다음 야는 다른 거 없어요. 작년에 보여준 거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작년에 홈런 뭐 13개 치고 2할 6푼 6리 이 개판 친 거예요. 개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면 3할 2푼 6리에 홈런 26개 이 정도는 쳐줘야 돼요. 이주영의 본격적인 시즌은 올해 평가를 저는 하려고 합니다. 팀 내 넘버 4 변상권. 이 친구는 주전으로 뛰어도 제가 봤을 때 전혀 문제 없습니다. 타격 에버리지는 오히려 푸이그나 카데나스보다 얘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타격 에버리지는. 왼손 대타 옵션 1순위 야. 거기에 박수종, 임병욱. 타격과 수비와 베이스 러닝을 다 기대할 수 있는 옵션들. 충분히 박수종, 임병욱 좋은 선수들입니다. 이영종의 기대치. 놀라운 건 이 친구 25시즌 팀 내 최고 연봉입니다. 그러니 안 쓸 수도 없잖아요. 쓰자니 미치겠고. 저는 이영종 선수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외야는 아까 우리가 봤던 내야에 비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너무너무 차고 넘치고 훌륭합니다. 국내 옵션들 백업들은 다른 팀들보다 오히려 좋으면 좋지 떨어지지 않아요. 그 효과가 외국인 2명을 뽑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업이 됐기 때문에 백업의 퀄리티가 갑자기 확 좋아진 거죠. 야수 전체. 올 시즌 외야가 야수진을 이끌면 중위권으로 올라가기를 바라야 될 겁니다. 오히려 이주영하고 송성문은 어느 정도 할 것 같은데 외국인 2명이 오히려 모르겠어. 하지만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잘 되면 대박이에요. 정말 큰 기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내야도 이루수 유격수가 아직 픽스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한 번도 여태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서 저는 카데나스하고 푸이그 데리고 올 거였으면 그중에 한 명은 왜 도슨으로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도슨이면 올해 이빠이 올려도 100만 달러면 5구도 남았을 거라고 봐요. 암튼 저는 보란듯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야수 2명이 뽑은 팀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키움이 보여주길 진짜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25시즌 제가 예상한 타순입니다. 1번 이주영,
중견수, 2번 김따이진 유격수, 3번 카데나스 좌익수, 4번 뿌이그, 5번 성송문, 6번 지명타자 이원석, 여기 지명타자 아무나 들어가면 돼요. 7번 1루수 최주환, 8번 포수 김건희 혹은 뭐 김동원, 9번 2루수 고영우, 백업 변상권, 김병희, 박수종, 장재영, 오선진, 물론 장재영 선수는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만 키움을 올 시즌 5강 후보로 꼽는 사람은 진짜 없을 겁니다. 저 역시 올 시즌도 키움을 하위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투수진이 너무 불안하죠. 근데 또 야수진이 보시니까 뭐야, 또 막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투수진도 분명히 키움은 뭔가 튀어나올 것 같고. 근데 왜 다른 팀들은 전력 보강을 눈에 보이는 보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키움이 어렵다라는 거지, 키움의 가능성마저 제가 부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키움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는 키움이 리그 전체에 던진 메시지는 언제나 강렬하고 또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5시즌에도 저는 분명히 메시지를 던져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던지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리그에 거의 금기시 됐던 외국인 야수 2명을 기용하는 걸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키움은 분명히 올 시즌도 뭔가 우리 리그 전체에, 그리고 야구 팬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움 파이팅입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올 시즌 구단 분석 첫 번째 팀 키움 히어로즈 편이 오늘로서 다 끝이 났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물론 또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서부터는 NC 편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